기록을 하도록. 예. 자, 그러면 혹시 누구부터 얘기를 해주실까요?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은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먼저 시작해 주시죠.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한번 정리 쭉 하고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미리 정리를 안 해왔어요. 네. 예. 예. 혹시 다른 분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홍변사님. 예. 저 하라고요? 예, 선거사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사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이거를 시작하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저 중국어 전공자인데 유학 갔을 때 거기 현지 선생님들이 우리 외국인들을 한테 중국어 가르치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중국인 선생님들은 외국인들한테 중국어를 가르칠 때 진짜 영어 한마디, 또 한국인이 많다고 해서 자기가 아는 한국어 한마디를 사용을 안 했어요. 네, 온전히 자신의 언어로 외국인들한테 그 중국어를 설명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거를 지도를 했고, 그 100%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설명들을 계속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뭐 한 50%는 감으로, 50%는 실제로 이해함으로써 이렇게 언어를 배웠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면 뭐 중간 언어 쓰지 않고 온전히 한국어로만 우리들을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맞아. 정말 답답하고 여러 번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제가 더 답답해가지고 그냥 중간 언어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파이즈가 싱가포르 학생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중국어를 그냥 사용을 해서 이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온전히 우리나라 말로 100% 거듭 반복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나름대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은 싱가포르에서 왔는데 사실 개별적인 연락을 많이 못했어요. 굉장히 우리 그 한국에서의 그 과학 쪽에 그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이 수업이 너무 어렵고 하고 있는 그 과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인적인 시간을 잘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수업도 3번인가밖에 못했어요. 중간고사 때부터 이제 시험 준비하랴, 그 이후부터 조금 기말고사까지 한 2번 정도 더 할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 과제가 너무 많다는 사진을 올려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 생활에 대해서 이 학업에 대해서 중압감을 많이 느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사실은 없어요. 이제 그 라마단 기도회 때 기도 들어가는 것 때문에 무슬림이구나 이런 건 이제 알고 있었던 것 뿐이고 개별적인 구체적인 무슨 뭐 개인 사항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나눌 기회가 별로 없어서 많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공부를 하면서 그게 이제 학교 같으면은 이게 시험이라든가 무슨 뭐 페널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과정을 잘 마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무슨 동기부여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워낙 자율적으로 이제 이거를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그 스케줄에 굉장히 이렇게 좌우받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걸 페널티를 주는 건 좀 그렇고 뭔가 좀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과정이 뭐 한 학기에 뭐 10번이다. 그러면 10번을 다 마스터했을 때 뭔가 선물을 준다든가, 그 인천에 어떤 곳을 같이 여행할 기회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같이 식사하는 그런 그 자리를 준다든가, 이런 뭔가 좀 칭찬거리를 마련을 해서 좀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예, 어, 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 또 다른 분 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네, 다음에는 요셉이는 얘기 안 해? 네, 저도 있습니다. 예, 해보세요. 네. 저는 이제 예, 예. 그 미국에 사는 20살 엘레나라는 여자아이인데요. 여자친구인데 그 5월에 시작을 해서 중간고사 끝나고 하다 보니까 처음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수업을 2번 진행했어요. 그래서 우리 내일까지는 기말고사 전에 하자라고 했었는데 또 내일 현충일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연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많이는 못했는데 그래도 한국어 교사로 느낀 점이 있다면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 새로운 사람에게 특히 한국인 자체에게 마음이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 자체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또래 한국인들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또 의외로 수업하다 보면 저는 아예 그냥 영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저도 영어 스피킹 연습도 할 겸 저도 영어 공부를 요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나는 너하고 대화함으로써 영어를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또 일상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 영어로도 얘기하고 또 중간중간에 한국어 하다가도 그런 일상적인 질문도 하고 이러면서 좀 친구가 되려고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지난 주말에 뭐 했냐 하면 나는 교회를 갔다. 교회에서 뭐 BBQ 파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이야기를 할 기회도 제법 있구나. 이 관계가 은근히 쌓이는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제가 맡고 있는 엘레나라는 친구는요. 그 본인이 직접 말했는데 어떤 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대요. 그것 때문에 지난 학기 힘들었대요. 아마도 그 젠더와 관련된 정체성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엘레나하고 줌에도 프로필에 이렇게 she or they 이렇게 써두거든요. 이게 이 캐나다나 미국에서 나를 she 혹은 they로 불러주세요 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이 친구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성정체성이 여자인데도 남자라면 뭐 이렇게 he로 해둔다든지 어쨌거나 이런 것 자체에 관심이 있고 뭔가 혼란을 겪는 친구인 것 같고요. 또 알아보니까 아니 이야기 속에 뭐 형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그 뭐야 그 father-in-law 해가지고 이제 새아빠 부모님도 이혼하고 재혼 가정인 것 같고 이제 형제도 배다른 형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깨어진 가정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움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푸사를 보고 푸사에 막 fuck you 손가락 동작하는 그런 영상이 푸사에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고 화장도 막 엄청 페스티벌 화장을 하고 무섭게 해가지고 좀 걱정스러웠는데 없어. 네, 생각보다 막 이렇게 강하고 그런 자기 주장이 있는 느낌보다는 뭔가 실제 성격은 좀 수줍음도 많고 좀 웃을 때도 순박하게 웃더라고요. 그런 웃음도 지을 줄 아는 친구인데 좀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환경 속에 있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송 원사님도 이슬람 친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웠을 것 같은데 저도 뭔가 일반적인 도덕 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혼하면 안 된다. 아니면 뭐 어떻게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좋다. 그런 게 좋은 것 같다. 막 이런 일반적인 도덕 룰을 꺼내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 활성화 아이디어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스티커 제도, 출석 뭔가 가시적인 그런 보상 제도와 또 우리하고 좀 더 관계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다 모으면 뭐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보상인 동시에 관계, 실제 오프라인 만남 이런 식으로 가면 자연스러우면서도 더 자발적으로 만남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그렇게 자세한 세 수고하셨어요. 번밖에 못 만났는데도 그렇게 자세한 얘기까지. 그러니까. 예. 저는 알레나를 오프라인으로 한 2번인가 3번 만났는데 뭐 그렇게 자세한 얘기는 하지는 못했어요. 워낙에 여러 명이랑 만나가지고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더 많이 기도해주고 좀 이렇게 좀 사랑이 많이 필요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케어가 많이 필요하고 정말 감사하고요. 예, 또 우리 그러면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 저도 얘기할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전혀 못하니까 일상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한국말 이제 그 한국어 교재도 이렇게 깊이 있게는 못했어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단어 위주, 문장 위주로만 얘기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에 필요한 말을 가르쳐 주는 식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다가 어떻게 만족스러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래도 두 분보다는 수업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뭐 시험 기간인데도 뭐 다른 말 없이 그냥 와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문장 대화하는 거를 다 한번 읽혀봤어요. 예, 예. 근데 꽤 잘 읽더라고요. 음,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놀랬어. 연습을 하나이처럼 아니면 공부를 하나이처럼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칭찬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잘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우리. 그래서 혹시 모로코에 가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고 그다음에 모로코에는 엄마 아빠 계시고 그다음에 자기는 운전도 할 줄 알고 내 친구와 함께 여기 와 있고 내 친구와 함께 또 모로코에 갈 예정이다. 그리고 8월에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 사랑해요 한국말로 전해줘라. 와우. 그렇게 말해줘. 그랬더니 웃으면서 좋아했어요. 음, 예, 네, 그래서 예, 어, 저는 그냥 정말 선교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교재 위주로 공부를 시켰던 것 같아요. 교재 예. 위주로. 왜 그러냐면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음, 영어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음, 그냥 현재 친구와 한국 친구와 뭐 대화할 때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모든 문장에 나다를 집어넣었어요. 이름을 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보다는 제가 좀 부족해서 진짜 설명을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 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정말 오리지널 한국말로만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겨우겨우 잘 해냈어 나 나름대로. 근데 사실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어, 한국어로만 자꾸 설명을 해주면은 그 설명이 나오는 그 부분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한글로만 가르쳐 주는 게 사실은 가장 그 학생한테는 좋다라고 저는 제가 외국어 배울 때 경험에 비춰보면은 그래요. 그래요? 네.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끝났는데 이제 제가 소감을 말해달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제
카톡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먼저 보냈더라고요, 소감을. 아, 그래요? 정말.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성대모사 보내줬잖아요. 먼저 한국말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보냈더라고. 예. 아이, 자기 정말. 딴에는 인사를 한 거야. 예. 아, 그래서 저도 다음 학기에 같이 또 공부하자고 그렇게 보냈지. 예, 예. 근데 제가 봤던 모로코 남자아이 아니죠, 승교사님? 예, 예. 저는 여자, 아니에요. 나다. 예. 여자, 네, 여자아이예요. 음, 아, 음, 나. 예, 그 예. 남자애는 뭐였죠? 예? 그 그 친구는 남자애. 오트만. 같은 모로코인데 뭔가 느낌이 다르네요. 정말 예, 달라요. 그래서 네. 정말 그 아이가 그 무슬림이라는 것 때문에 음, 그냥 좋은 영향력만 이렇게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다른 얘기는 안 물어봤어. 예, 예. 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 감사해요. 예. 덕분에 너무 좋은 경험을 했어요. 음. 우리 선교사님 덕분에. 정말 뭔가 해보고 싶어도 너무 어렵고 예, 예.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음, 음, 이제 이거를 정말 한국어를 가르치려면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음, 그 어쨌든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해본 거야. 예. 그래 당황스럽긴 한데 음, 대화가 안 될 때 정말 당황스럽긴 한데 감사했어요. 정말 잘하셨고요. 예, 사실은 이제 전문 지식을 하려다가 망가지는 게 많아요. 어, 경험하면서 배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음,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정미연 선생님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온 알림이라는 여학생을 했는데, 음, 저는 20살인 거 외에는 알게 된 거는 없어요. 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처음 수업하는 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영어를 공부하고, 제 전공이 영어랑 전혀 관련이 없어서 저는 토익이고 뭐가 아무것도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음, 내가 영어를 딱 20살까지밖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영어를 많이 못한다. 그래서 너가 말하는 거 잘 이해 못할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걸 너가 잘 이해 못할 수 있는데 이거 조금 양해해달라. 그랬더니 뭐 알겠다고 하면서 말할 때 이제 뭐 천천히 말해준다던가 한 번 더 말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은 그래도 원활하게 했지만 이렇게 요셉이처럼 뭐 일상적인 거를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럴 여유는 좀 없었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거는 없고, 처음 교사하면서 느낀 거는, 전 사실 가나랑 리나를 보면서 한국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친구랑 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완전 그냥 외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웠고, 어, 아까 손인숙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수업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기억, 니은, 디귿, 자음 모음 읽는 거랑 저 이중 모음 가르치다 끝났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자체가 안 돼서 좀 가르치는데 조금 음, 어려움이 있었고, 저는 제가 코로나 걸리고 그 친구가 약속이 있고 그 친구가 아파가지고 수업을 2번인가 3번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어, 좀 아쉬웠달까요? 아픈 거랑 코로나는 어쩔 수 없긴 한데 뭔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자 하면은 약간 다른 것보다 뒷전이 되지 않게 하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아까 다음 학기 활성화하는 걸로 뭐 1대1 만남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가나랑 리나랑 얘기하면서 느낀 거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대1로 만나는 거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외국인 입장에서 외국에 와서 잘 모르는 한국인하고 1대1로 만나는 게 뭐 걔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조금 무서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 서너 팀이 모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천 어디를 이렇게 관광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 같이 맛있는 이렇게 서너 팀이 먹으러 간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 그 주일 오후 3시에 하는 이 한국어 교실은 저희는 그대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우선은 아직 모집은 안 됐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한 거는 연세대 유학 와 있는 유학생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 3시에 하려는 대상들은 남동공단에 와 있는 근로자들 플러스 뭐 다른 이제 인근에서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는 이제 외국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대상이 약간 달라져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 별도예요. 한국어 교실 했던 거, 예, 한 학기 했던 거는 별도고, 그래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그때 선교사님한테도 피드백 보냈다시피 뭐 음. 이 수업을 어떻게 하자라기보다 그냥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겠다. 다 안 되는 게 다 불편한 점이 다 제가 영어가 안 돼서 불편한 거예요. 영어가 안 그렇긴 되니까 하죠. 컴퓨터도 2대가 필요하고 영어가 어, 안 되니까 뭐 막 수업도 원활하게 그리고 더 많은 교재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계속 학교에서 수업을 했거든요. 제가 음, 쓰는 교실이 듀얼 모니터라 한쪽에는 교재를 띄워놓고 한쪽에는 번역하는 창을 띄워놓고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어, 기억 안 나면 거기다 쳐가지고 말하고 네. 그러셨군요. 나는 맨땅에 1등 했는데. 외국인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아마 그 친구들도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 물론 뭐 나다도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썩 잘 알아듣진 않은 것 같더라고. 할인도 그렇고 맞아. 예. 그리고 아마 르리가 오지 않을까. 르랑 네. 음, 음. 르랑 너와 외국인 미연 누나. 어? 한국어 교실은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연세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지금 따로 이제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거고요. 1학기, 2학기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또 남아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또 만남이 또 이래저래 계속 진행될 거고요. 이 한국어 교실 하는 거는 남동공단에 일하러 온 말하자면 타종교인 사람들 이 타겟인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 방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IMC로 해서 이제 르와 리 그리고 가나 그다음에 우리 사림, 리나 이렇게 해서 한 그 팀은 IMC. 그래서 이게 이제 본 코스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이게 다 각각인데 사실은 연결이 이렇게 저렇게 사실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다음 학기에 맞는 학생이 언제 결정돼요? 그거는 두 가지가 점검이 필요해요. 하나는 선생님이 같은 학생을 하기 원하는지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학생이 그 선생님과 하고 싶은지도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전 케미가 잘 맞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또 지금 제가 밝은 빛교회 팀만 아니고 그 외에 세 팀이 더 있거든요. 오늘 아까 전에도 이제 다른 팀 만나고 왔어요. 한 3시간 동안 만났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뭐냐면 학생들이 불성실한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 불성실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속 터지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예의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오, 학생도 있었어요. 그렇고 어떤 선생님 같은 그렇구나. 경우는 또 뭐 연결을 해줬는데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긋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바꾼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학생이 선생님하고 계속 하는데 뭐 이렇게 뭐 특별히 뭐 난 싫다 이런 게 없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역시 아우 나 이 학생 너무 이번에 너무 막 학을 뗐다. 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래버리면 바꿔줘야죠. 학생은 많으니까. 예. 나도 배우는 사람이 몰라. 성실하게 배워야 되는데. 수업을 하기 그렇지. 전까지는 그 학생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난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괜찮았어요. 근데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의외네 이런 경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워낙에 이게 뭐 학생들한테 돈을 받고서 이게 수업을 듣는 그런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학생도 약간 이거를 좀 가볍게 생각해서 쉽게 약속을 취소하고 뭐 이렇게 뭐 그냥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선생님의 어떤 얘기도 들어보고 학생의 얘기도 들어봐서 제가 좀 중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권장하는 게 그대로 계속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한글 교실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한글을 가르치는 거는 사실은 우리한테 있어서는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학생과 그 사람과 그 영혼과 정말로 이렇게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런 인맥을 만드는 거예요. 관계를 만들어내서 마음이 열어지고 여러 가지 관계들과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그 아이와 스스럼 없이 만나고 또 그 아이가 나중에 돌아가서도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당장 마음을 열거나 혹은 치유가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그 아이를 방문해서 또 또 다른 이 선교의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벌써 우리가 이번 밝은빛교회에서도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연결이 되면. 그렇죠? 이거는 어느 단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 단체도.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가장 좋은 거는 정말 이해해주고 힘들 때 토닥거려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너를 기도해주고 있어 격려해주고 예. 한글 수업은 사실 우리는 빌미예요. 예. 그걸 통해서 이 사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또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만남들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 그거는 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다 담당해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 뭐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게 그 학생을 한 학기 동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학생의 친구를 또 제가 만날 수 있었고 또 이런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오늘도 이제 땅끝까지 그 월보 나왔는데 거기도 사진을 제가 좀 몇 개 올렸는데 예,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다양한 루트로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내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보니까는 좀 많이 시간이 될 만한 달이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기 같은 경우는 처음 한 학기가 시작하는 3월,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5월, 그리고 기말고사 끝난 6월 말부터 해서 이제 그 이후 시간 방학 기간들 2학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건너서 그 시기들을 이렇게 해보면 그런 시기에 이제 교회에 이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 아이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것들을 이렇게 잡고 가고 혹은 우리가 따로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가면 부담이 전혀 없죠. 그래서 뭐 아까 미연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예 생각해 보세요. 이 미연 선생님 담당하고 있는 이 알림 자매를 이 외국인 자매를 저 같은 아저씨가 가서 만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같은 자매인 미연 선생님 만나서 가는 게 부담이 덜할까요? 제가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갔는데 자매들이 이게 무더기로 나왔잖아요. 사진 보셨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사진을 올렸더니 제가 아는 다른 제 이제 대학교 선배 막 이런 사람들이 야, 너는 도대체 축복받아 살고 있냐? 그렇게 많은 외국 자매들을 어떻게 둘러싸여서 사진을 찍었냐?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나와요, 그렇게. 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선교사님 그 모임은 언제 해요? 정기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아, 만약에 그렇게 모인다, 그럼 거의 주말, 토요일 이럴 때 아니요. 해요? 평일에. 평일에요? 주말에는 몇, 제가 사역이 바빠서 어려울 것 같고요. 몇 시쯤? 예, 몇 시쯤? 낮에 이제 뭐 얘기했을 때 한 제 생각에는 3분의 반 정도는 아이들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반은 제가 막 나와라 그랬는데 안 나와요. 아무도. 어, 그런 경우도 그 한 있어요. 점심 때쯤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점심 때 만난 적도 있고 저녁 때 만난 적도 있고. 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요셉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 이 같이 학생들하고 한번 갔었어요? 같이 만난 그렇지. 적이 그렇게 하면 있었어요. 좋겠다. 예, 같이 만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도 또 이제 기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응. 가나리나 자매는 데려가 가지고 또 제일 많이 모였을 때 어, 그때 한 10명 음, 넘게 나왔을 때 그때 같이 만났었어요. 트리플 스트리트에 만났는데 예, 그리고 이제 가령 또 다른 분 중에서도 시간이 되시는 분은 또 그런 기회에 가서 또 만나고 이렇게 할 음. 수가 있죠. 저도 점심 때쯤 만나면 한번 가보고 싶다.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더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이 친분을 쌓아가기 음, 위한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마음은 음, 열리고 정말 또 중요한 거는 연결도 되고. 예, 한글을 가르치는 그것도 우리가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지만 그렇죠? 음,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던 그 한 영혼을 정말 품는 그것이 정말 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것을 이뤘을 때는 아무도 다가갈 수 없는 그 영역을 우리 팀이 접근한 거예요. 예, 그거는 제가 네. 왜 그러냐면 세계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산층, 중상층 선교거든요. 근데 아무도 네.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선교지나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중상층을 접근하려면 선교사도 음, 중상층의 생활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문화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선교사는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해요. 두 번째는 접근하려면 현지어 플러스 영어를 능통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한국 선교사는 거의 없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는 중상층 선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선교학자들은 중상층 선교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음. 선생님들이 이번에 만난 모든 학생들은 중상층이에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교잖아요. 학생들이잖아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교사 뭐 지금 우리가 2만 명을 보냈지만 2만 명이 못한 일을 지금 선생님들이 한 학기에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음, 매주 1시간 만날 수 없어요. 시간 안 내줘요. 근데 만났잖아요. 맞아. 이거는 선교사들이 못하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을 한 음, 겁니다. 아무리 훈련받고 몇 년 동안 선교사 훈련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가도 할 수 없는 역할을 선생님들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실 때 정말 내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품고 관심 갖고 내가 이 아이가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게 선생님들이 중간중간 우리 누구누구가 아파요 뭐 이렇게 하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대화를 네. 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고 뭐 필요하면 찾아가고 격려해주고 또 관심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그 정말 중요한 음, 겁니다. 제가 음, 저기 어제 이제 학생 종강 모임을 했었어요. 온라인으로 종강 모임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우리 이 연세 학생 중에서 학생 대표를 뽑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 대표와 내가 자주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학생 스케줄을 정확하게 아무리 알려고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학생 스케줄에 맞게 요즘에는 조금 과제가 덜하고 괜찮습니다. 그럼 애들을 모아가지고 뭘 하겠다, 어디 소풍을 가겠다, 뭐 이런 것들을 그 내부자가 이제 알려주면 제일 좋잖아요, 정보가. 그래서 그 대표를 해서 그렇게 하고 또 방학 동안에는 남아있는 학생들이 너무 심심해요. 방학 동안에 이제 6월 20일 음, 방학 되면은 그때부터 남아있는 학생들은 너무 심심한 거예요. 수업도 없죠, 음. 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기숙사에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을 한 번씩 점심 때 한 번씩 만나요. 네, 저도 그러니까 이제 껴져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아까도 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광고 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이제 영어 캠프 얘기를 어제 잠깐 언급을 하고 사진을 보여줬더니 또 학생 2명이 자기들 오겠다고 강원도까지 같이 음,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아직 적극적으로 애들한테 홍보를 안 하고 그냥 왔던 애들 요 몇 명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애들 전부 다한테 얘기하면 또 혹은 이 아이 통해 니네 친구 다 데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달라질 거예요. 막 적극적으로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뭐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요 모임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공공외교 그쪽으로 해서 이제 연결이 된 부분이 있는데 리나가 이렇게 당첨이 됐어요. 서류 면접 통과하고 영상 인터뷰 통과해서 전국 36개 캠퍼스에서 딱 10명 뽑는데 거기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예, 리나가 됐어요. 예. 와, 이거 되면은 뭐냐면은 부산하고 포항, 포스코 무료 견학 다 해주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영동일 고등학교에 가서 자기 나라에 대한 문화 소개 강의를 고등학생들은 하게 됩니다. 다 지원돼요. 예, 이 경비가 그거에 통과를 한 거예요, 리나가. 예. 걱정하더라고요. 나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고 나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일본 전체를 잘 모르겠어요. 막 그래서 그거는 걱정하지 말아라. 도와줄 사람이 많단다. 그러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 있고요. 예, 한글 학습법, 예, 한글 학습법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저는 솔직히 이제 한국에서 요즘에 이제 한국어 교육에 대한 부분들 외국인한테 한국어 교육하는 부분들 많이 요즘에 얘기가 되고 있어서 많이 교육들 받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국에서 한글 교육하는 방법이 좀 낙후돼 있어요. 방법이 많이 낙후돼 있어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영어를 교육하는 방법들을 보면 어린이, 어른 뭐 이런 다양한 나이대에서 이게 어떻게 변천돼 왔는가를 보면은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 있거든요. 한글은 글자 중심 학습이에요. 예. 근데 언어는 글자와 이 소리 두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소리밖에 못해요. 그래 나중에 이제 글자를 더해지는데 어른은 소리, 글자 두 개 다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언어에 대한 이해가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어렸을 때 만났던 그 눈이 안 보이는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누나는 태어나면서 눈이 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맹인이에요. 그런데 그 누나가 청년이죠. 한 20대 정도 된 누나였는데 그 누나가 어느 날 누구를 데려왔냐면 미국인 할아버지를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하고 영어로 정말 유창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누나는 한 번도 눈으로 영어로 된 글씨를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나요? 소리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언어 학습이 가능하다. 예, 그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오케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읽기로도 가능한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 뭐냐면 한글을 배울 때에도 이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교재들은 제가 전달해 드린 교재들은 다 이 한국어 교수 방법이 읽기 방법이에요. 기억, 니은 떼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단어 연습, 글자 카드 같은 걸로 연습하고 간단한 문장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쭉쭉 나가는 방식이 글자 중심 학습인데 소리 중심 학습으로 갔을 때는 이런 학생들도 있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도 들었던 학생 중에도 지난 학기에 제가 가르쳤었거든요. 지난 학기 9월에 한국에 왔어요. 도착했대. 그러면 이제 제가 수업을 이제 9월부터 하게 됐는데, 야, 얘는 그러면 알파벳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했더니, 자기 혼자 독학을 하고 이런 드라마 뭐 이런 거 보고 해가지고 벌써 말하자면은 뭐 비타민 한국어 1권 정도 수준을 다 뗀 거예요. 벌써 한 2주, 3주 만에. 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읽고 듣기 요 두 가지 방법을 재미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국립국어원 보면은 거기서 이제 K-팝이나 K-드라마 이 클립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강의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그걸 많이 활용하셔서 하면은 사실은 이제 한글 배울 때도 이 교재만이 아니라 어린이 동화책 같은 짧은 쉬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읽기 연습 그리고 드라마를 통해서 듣기 연습 이 두 개가 같이 가면은 훨씬 더 빠를 수 있죠. 그래서 한글 학습법 관련해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시. 아까도 이제 송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 중간 언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약간 쉬운 걸로 가든지 비주얼이나 이런 게 제공이 되든지 그런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예, 학생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내가 만나보니까는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그냥 말하자면 범생이에요. 그냥 공부하는 것밖에 몰라요. 다른 거 어디 뭐 나가면.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때 우리 이제 요셉 선생님하고 그때 이제 식사하러 갔었잖아요. 벌써 그때면 벌써 이제 벚꽃 다 막 다 만발했잖아요, 여기저기. 근데 그때 만났던 학생 하나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게 꽃이 피어 있는지 몰랐어요. 꽃을 못 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캠퍼스 막 밖에만 나가도 막 꽃이 막 흐드러지게 펴 있는데 꽃을 본 적이 없대요. 저녁에 운전하는데 막 꽃 펴 있는 거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져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생은 한국에 온 지 뭐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서울 경기도권부터 저쪽까지 싹 다 훑었어. 클럽들 싹 다 훑었어. 그런 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무슨 뭐 부천 뭐 부평 인천 뭐 저기 어디 뭐 모르는 데가 없어요. 이제 한국에 온 지 2, 3개월밖에 안 됐대요. 와, 그러니 이제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만나고 그냥 이렇게 한국어만 딱 배우고 싶어서 딱 요 1시간만 딱 되고 나머지는 막 공부 막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직접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학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활성화 방안에서 이제 코로나 사람도 그렇고 사실 얼마든지 학생들 만날 수 있어요, 직접. 근데 이제 교통편 때문에 연세대 캠퍼스랑 거리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선생님 쪽에서 있을 수 있고 학생 쪽에서도 어떤 나는 그냥 온라인으로 딱 이동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원할 수도 있고 혹은 또 오프로 만나서 직접 배우고 싶거나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많이 다변해질 수 있어서 그런 상황에 맞게 또 선생님은 다 필요합니다. 예. 온라인으로만 하고 싶은 선생님도 필요하고요. 직접 가서 만나고 싶어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는 지금 이 연세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오후에 한국어로 오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한국어 교사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뭐 계속 뭐 지난주에도 뭐 호구포역 뭐 남동 인더스 파크역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전단지 나눠주고 막 목사님하고 저랑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막 식당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다가 막 나가는 사람 붙잡고서 설명해주고 오라 그러고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아직 안 하죠. 예. 사림 형제한테도 얘기했어요. 너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오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내가 차량 운행해서 다 데리고 올 테니까 얘기하라고 그래도 싱글싱글 웃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꽉 붙잡아 놓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고요. 그 정도인 것 같고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얘기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혹시 저 나다가 예. 한국어로 기본적으로 알고 온 거죠. 저는 아니, 라다는 선교사님이 공부시킨 거예요? 라다하고 몇 명 아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은 제가 네. 짧게는 한 주, 길게는 3주 동안 그 기초 과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음 한글이 모음을 예, 공부를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자음 공부를 했어요. 모음을. 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자음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떤 원리로 돼 있는지 쫙 다 설명을 해줬어요. 연습을 음, 시키고. 근데 이제 그래도
좀 뭐 이렇게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또다시 선생님하고 맞춰서 하는 걸로 이번 학기에는 처음 해본 거예요. 그렇게. 왜냐면은 선생님이 처음부터 그거를 다 설명하라고 그러면 예, 그런 거 또 힘드실 저기는 수 저는 이제 있어서 그게 설명이 안 되는데 예, 예. 이미 배워갖고 와갖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언어 할 수 있는 걸로만 예, 예. 언어 위주로만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잘하셨어요. 근데 자음 모음을 알고 있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막 우리 영어 띄엄띄엄 읽듯이 그렇게 맞춰서 읽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그 저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 격려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오늘 사실 만들기로 했었죠.